척박하면 바다도 거친 것인가. 돌 많고 바람 많은 섬 제주도의 바다는 사납게 밀려든다. 하지만 제주 바다에는 오랜 세월 여자들이 있어왔다. 바다는 제주 여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허리가 휘도록 싸워 이겨야 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 바다를 일터로 삼고 끈질기게 삶을 일궈내온 제주 여자들. 이들이 제주 해녀다. 제주 해녀들은 의지할 것이라곤 둥근 태왁 하나뿐인 망망한 바다에서 거침없이 파도를 헤쳐나간 것이다. 제주도는 바다 한가운데 솟아난 화산섬이다. 그런 까닭에 땅은 비좁고 메말라서 곡식은 언제나 부족했다. 반면에 섬을 에워싸고 있는 바다는 넓고도 깊었다.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 바닷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가쁜 숨을 참으며 일궈온 깊은 바닷속은 제주 해녀들에게 삶의 터전이다. 사시사철 제주 바다에는 해녀들이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소리, 숨비 소리가 가득하다. 그 소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들어서 카메라만. 제주도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제주도의 동쪽 끝 성산 일출봉 앞바다에 어김없이 새날이 밝아왔다. 바다는 가장 부지런한 자에게 우선 자리를 내준다. 해녀들도 바쁜 걸음으로 바다로 나가고 있다. 일출봉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 신의 앞리. 해녀들은 저마다 대바구니를 짊어지고 있다. 태왁과 고무옷, 그 밖에 다른 도구들을 챙겨 넣은 것이다. 이들의 신체 리듬은 바다의 물때와 일치한다. 보름 중 9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해지는 동안은 계속 바다로 향하는 것이다. 마을 안이 술렁이는 것도 잠깐. 바다로 뻗은 길에는 벌써 해녀들이 줄을 잇는다. 마을 안길보다 더 자주 오가는 길이다. 이날은 소라를 잡는 날. 해녀들이 특히 벼르는 날이다. 소라는 해녀들의 주 수입원으로 그것을 잡는 날은 특별히 수심이 깊지 않은 날로 정한다.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해녀도 작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바다는 모든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곳에서의 결실은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해녀 사회의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이런 날이라고 특별하게 준비할 것은 없다. 연희 때처럼 물안경을 쑥으로 꼼꼼하게 닦는다. 약을 먹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띈다. 두통약은 언제부턴가 이들의 필수품이다. 약 먹는 건 얼굴로 완전히. 고무옷으로 갈아입으면 준비는 끝났다. 소라는 잡는 날짜를 한물때 3, 4일로 제한하고 장소도 어천계에서 결정한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저 대부서진 날로부터 이제 요쪽
이제 그 두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선을 두고 소라를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날의 작업 장소는 일출봉 바다 앞까지다. 오전 9시경 바닷물의 깊이가 낮아지는 썰물 때가 되자 해녀들은 일제히 바다로 뛰어든다. 해녀들은 10명 안팎으로 무리지어 함께 헤엄쳐 나간다. 해녀는 혼자선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 잠수 능력이 비슷한 해녀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게 이들의 불문율이다. 망망한 바다, 그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끝까지 지켜봐주는 동료들 덕분이다. 바다는 변화무쌍하다. 태왁 하나에만 의지하기엔 벅찬 상대인 것이다. 해녀들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공동 대처뿐이다. 해녀들의 공동 작업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무수한 경험이 만들어낸 생존의 지혜인 것이다. 제주 바다에서 해녀라는 존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의 하나는 대물림을 계속하며 끝까지 지키고 있는 공동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 해녀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해녀, 곧 상군 해녀들은 40분 이상 헤엄쳐 나왔다.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곤 그대로 자맥질을 한다. 바다 밑바닥을 향해서 머리부터 곤두박질 치는 것이다. 수심 14m. 이날의 작업 장소 중 가장 멀고도 깊은 곳, 40, 50대가 대부분인 상군 해녀들의 작업 공간이다. 지금 막 잠수에 들어온 이 상군 해녀는 마치 소라가 있는 것은 미리 알고나 있는 듯이 바위 틈에서 쉽게 꺼내들고 솟구칩니다. 이 해녀는 좀 더 느긋하다. 양손 가득 소라를 들고서도 계속 찾아내고 있다. 아직 숨을 참을 여유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5시간 정도. 그동안 자맥질은 200번 이상 되풀이됩니다. 수중 장비는 대단한 게 없다. 물안경과 오리발 그리고 쉽게 물밑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허리에 두르고 있는 낙동이뿐이다. 최선의 장비라면 자맥질하기 직전 폐가 허용하는 한 깊이 들이마신 산소뿐인 것이다. 자맥질은 수없이 반복되지만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올해는 가뭄이 극심했던 탓인지 소라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 해녀는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솟구쳐버린다. 숨이 차온 것이다. 이럴 때 수면이 까마득해져서 천층, 만층, 구만층으로 느껴진다는 이들이다. 결국 이 해녀는 태왁을 물 위에 고정시키는 돌덩이를 걷어올린다. 장소를 옮겨볼 참인 것이다. 이동할 때도 동료 누군가가 함께 따라주기 마련이다. 해녀들은 바닷속을 바다밭이라고 부른다. 육지의 밭과 마찬가지로 삶의 터전이라는 뜻에서다. 이 밭의 생김새를 해녀들은 환하게 그리고 있다. 그 지도에는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도 숨겨놓고 있다. 아까는 빈손으로 솟구친 이 해녀도 그런 비밀 장소를 옮겨온 모양이다. 은밀한 바위 틈에서 소라를 쉽게 찾아낸다. 바닷속과 수면 위를 오르내리는 일. 이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이들의 작업 방식이다. 하지만 숨을 마음껏 내쉴 수 있는 수면 위와
그것을 참아야만 하는 바닷속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물속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춰선 것만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녀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그들은 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이나 물속에 머문다. 잠수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능한 시간의 한계를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할 수 있다. 동시에 그 시간의 한계를 최대로 누리는 일이 해녀들의 관건이 된다. 물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만큼 수확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숨을 참은 상태로 움직이며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시간, 그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두 해녀에게 용납된 시간은 각각 1분 안팎이다. 이것은 제주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이기도 하다. 최고 기록은 4분 정도. 그 어느 쪽이든 육지의 일상에서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수중에서 숨을 참고 견디기에는 영혼처럼 기나긴 시간일 것이다. 해막의 의지에서 갖는 20초 정도의 휴식은 실로 길고 어두운 시간 이후에야 허락되는 것이다. 그 시간의 터널로 빠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끝내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그때 나는 소리가 숨비 소리다. 숨비 소리에는 그 어떤 정서도 끼어들 여유가 없다. 그것은 치열한 삶의 소리, 삶을 향한 욕망의 표현이다. 해녀들의 끈질긴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오후 2시경 남편들이 털어 때맞춰 마중을 나올 중 해녀들은 이날의 작업을 끝내고 돌아왔다. 물살에 지치고 점심까지 굶었지만 이들에겐 그저 일상일 뿐이다. 이날 이 상군 그룹의 해녀들은 모두 만족할 만큼 수확한 것 같다. 남편들이 한몫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때뿐이다. 해녀들이 소라를 잡는 일은 마치 운동 경기와도 같다. 시간도 장소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결과 곧 수확량은 단지 능력 하나에 달린 것이다. 수확물은 그날 즉시 팔려나간다. 해녀 타르장 앞에서 이미 떠들썩하게 판매가 시작됐다. 이 문어나 떡조개 같은 것들도 종종 해녀들의 부수입이 된다. 판매는 중간 상인에게 하지만 소라는 모두 일본으로 수출된다. 제주도의 수출고 중에서 수산물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해녀에게 의지하고 있다. 나가오라. 40살인 이 상군 해녀는 이날 하루 40kg을 수확했다. 이 정도면 상군 해녀들의 평균 수확량은 되는 셈이다. 올해는 소라 공판 가격이 1kg에 5,000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내린 편이다. 올해 69인 이 할머니의 수확량은 소라 10kg 그리고 저울로 잴 수 없는 하루 몫의 성취감이다. 10kg로구나. 이 할망만 바다는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흙과 석지 코지를 끼고 있어서 경관 좋기로 소문난 이 바닷가 마을 신양리는 원래는 작은 포구만 있던 곳이다. 1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몇 명의 해녀들이었다. 현재 이곳에는 290세대의 100여 명의 해녀들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그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이 마을 해녀들의 자맥질, 곧 끊임없이 파도와 싸우면서 역사를 이뤄온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 제주바다에 태풍이 한 차례 몰아쳤다. 일출봉이 어둡게 보이는 이날도 의외로 해녀들이 갯바위에 나와 있었다. 대부분 나이든 해녀들로 비를 맞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건져내고 있는 것이다. 끝이 칼쿠리처럼 생긴 나무 장대로 파도 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감태다. 감태를 건져내는 일은 바닷속으로 자맥질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것이다. 유난히 나이든 해녀들이 많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핥힐 듯이 달겨드는 파도와 차갑게 파고드는 빗속에서 자칫 미끄러지기 쉬운 갯바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것쯤이야 이들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감태는 바다 밑바닥에서 바위에 붙어 자라는 해조류인데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가 뽑히거나 잘라져 버린다. 그것이 밀물때면 파도에 밀려오는 것이다. 결국 1년에 한두 번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 이들 해녀들에겐 오히려 대목인 셈이다. 할머니는 건져 올린 감태를 벌써 몇 번째나 허리가 휘도록 등짐으로 전하르고 있다. 이날 감태 작업은 어둠이 내릴 때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새벽 3시경 해녀들이 다시 바닷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썰물이 될 때를 기다려 밤잠도 마다하고 바다로 나온 것이다. 바위 틈마다 손전등을 비춰가며 썰물에 남겨진 감태를 찾아내고 있다. 감태는 알긴산이라는 의약품의 원료로 쓰인다. 1년 내내 바람 불 때마다 꾸준히 모았다가 잘 말려서 판매하는데 수익성이 꽤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크게 좌우되는 자맥질과는 달리 부지런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 그런 만큼 자맥질을 잘하지 못하거나 노인 해녀들에겐 좋은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해녀들은 늦게까지 밤바다에 남아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두런거림이 오래 들려왔다. 다음 날 태풍은 물러갔다. 바다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다. 오전에 이 아늑하고 조그만 포구에 태와 2개가 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나이 많은 해녀 2사람이다. 물속에 머리를 잠그고 낫으로 감태를 잘라내고 있는 중이다.
감태를 일부러 잘라내는 일은 해녀들이 금하고 있는 사항이다. 바다밭을 황폐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80살이 가까운 이 두 해녀에 한해서는 공경의 뜻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노인 공경은 해녀들에게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다. 15을 넘기면서부터 파도를 헤치기 시작해서 60년 이상 자맥질을 해온 두 사람. 하지만 지금은 감태 망사리를 들어 올리는 일도 힘에 부친 것 같다. 여사, 너 동서. 용을 좀 먼저 살. 여사, 너. 으야. 좀 깨지. 이날은 유난히 수확량도 적은 편이다. 태풍 탓에 물속의 감태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 어떤가? 어쨌거나 이들에겐 바다로 나오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어떤 멀거리만 가져가고 여기 감태건데 가지니 뭘 하영 부르구나. 부서지고. 아니 그 놈이 놈도 근금 싫어와. 놈이 어려워. 일을 해여사 세월을 보내요. 그만 아직은 손발도 틀어져 불고. 음식거릴 때까지는 내가 노력해야지. 무슨 큰 재산가도 아니고 나이 집 있으면 남들 욕한다고. 안 그래? 남들 다 욕한다고. 에이 저 사람은 뭣도 없는 살리는가. 약가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노력하려고 댕기지. 몇 살 때까지나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72인데 앞으로 한 3년. 3년까지는 밭이라도 댕기지. 그래 마음은 하는데 몰라.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 조선 후기에 제작된 탐라 술력도에는 해녀들의 작업 모습이 들어있다. 세밀한 이 그림이 해녀를 그린 최초의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제주 해녀들은 언제부터 있어 왔을까? 고려사에는 제주 바다에서 커다란 진주를 캐낸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잠수 역사는 더 앞선 문헌을 통해 보면 1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삼국지 위지라든지 후한서 등에 나타나는 그 주어설에 보면 그 주어인들이 웃도리를 입지 않고 웃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벗은 채 지낸다는 기록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렵족을 뜻하는 건데 그때 이미 뭐 미역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뭔가 조개류 같은 것을 캐먹었던 것이 나타나고 이때는 남녀가 공동 작업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서도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그 사신 예실불이 그 위나라의 조공을 바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세종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옥이라고 해서 이거 진주 이제 보석 종류죠. 이것이 바다에서 나는데 이것이 본래 그 섬나산이다. 근데 섬나가 이제 탐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조선 초기의 기록인 제주도 풍토기에서 잠수하는 여자, 곧 잠녀라는 명칭이 발견된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상당수의 여자들이 수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뒤의 기록인 남한 박물은 제주도에서 남자들은 자맥질하지 않았고 단지 여자들만이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나열된 진상 품목은 해녀들의 고된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온갖 희귀한 해산물의 종류와 수요가 가혹하리 많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같이 힘겨운 역사가 제주 바다에 여자들만 남게 한 한 가지 원인이 된다. 제주도는 원래 이제 인구 밀도가 이제 적었죠. 그렇게 하는데
가령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삼별초 당시에는 여기 만여 명에 불과하고 2조 초에만 하더라도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상물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게 되니까 그게 남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해산물이 이제 전복을 딴다든지 미역 같은 것은 전히 여자의 힘을 빌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필연적으로 여자들이 그런 여육을 딴다든지 전복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어사 물로병뱅 돌아진 산에 잠시 굶은 공금전 우리 서방 모름띠에 다 들어간다. 이어사 이어도가나 우리 어멍 날날 적에 지분 다다 부래질 날에 날랐던가 이어사 설롱 넘어 우리는 나기 너문 조난 정으로 내어 남을 조난 차라 200여 수가 넘는 해녀들의 노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제주 바다가 만들어낸 것이다. 근당한다 어서 나가자 차라 차 해녀 작업이 끝나자마자 황기아 씨는 친정집부터 찾아갔다. 역시 해녀인 친정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지 작업 도중에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다행히 걱정할 건 없었다. 딸이 급히 오느라고 그냥 짊어지고 온 성게를 친정 부모도 함께 까기 시작한다. 여기 들어갈까? 들어오나 20살을 넘기면서부터 상군 해녀 소리를 들어온 오순옥 할머니는 70을 바라보는 지금껏 해녀다. 그 아직구덕 지하적 은행이 그 물질강 허래 댕기고 검질 밭양 그 아직구덕 지연강 나베도 은행이 물질하고 또 내당호랑 그 바당에 가고 기영하면 살았을까? 고생해도 우리가 주로 고생형 산 사람이 참 멋있고 고생은 말은 경연한 떨도 이거 먼저난 걸로 고생만 이남 사녀 중 유일하게 해녀인 46 기아 씨는 이미 상군 해녀가 돼 있다. 그 고생스런 해녀 일을 물려주고만 큰딸에게 오순옥 할머니는 못내 미안한 심정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해녀로 보낸 한평생에 자신 있게 내세울 곳도 있다. 아무것도 없인 하루방신기 간에 나 물질하면 거런에 한 것과 재산을 많이 일렀. 아들들도 큰아들에도 벌면 집도 시에 사주고 밭들도 사놓은 거 물건에 해오고 우리도 또 큰아들에 준 다음에 또 거런에 시에간 죽은 아들 집시 집 하나 사고 또 이도 재산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물질어멍 잃는 거죠. 무슨 어디 시부모 재산은 어디서 나고. 딸이 찾아온 김에 사위까지 부르고 간단한 술상을 봤다. 늙음하게 여유로운 이 오후 시간도 무수한 파도를 넘기고서야 얻어진 것이다. 부산에서 시집온 젊은 며느리는 그 파도 한 구빙들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 허랭언니 노래용 육지갑이요. 현재 작업을 허랭언니 겁나거니 육지갑이네. 떠물거니 맞다. 자식을 낳고도 3일 만에 자리를 박차고 바다로 뛰어나갔다는 해녀들. 돌도 채 안 된 이 둘째 손자는 훗날 할머니가 평생 해온 일을 옛날 얘기로나 들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서 자라 응애 자랑 응애 자랑 어서 자랑하라. 한 무리의 해녀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다.
날씨가 흐린 11월 어느 날 이들은 먼 바다까지 헤엄쳐 나가지 않고 갯가에서 작업을 한다. 성게를 잡고 있는 것이다. 얕은 바다라 그런지 활달한 웃음이 거침없다. 성게 작업은 산란기인 8, 9, 10월에는 금지되다가 11월부터는 다시 시작된다. 소라 작업이 없는 날엔 대부분 성게에 매달리게 된다. 뜻밖에도 저 멀리 바다 한복판에서도 2명의 해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정매옥 씨와 강숙자 씨로 둘 다 40대 후반, 30년 이상 바다에서 살아왔다. 이 근방에서는 잠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상군 해녀들이다. 이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다. 다름 아닌 전복이다.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캐는 일은 까다로운 일이다. 잠수에 여간 자신이 없고서는 나설 수 없다. 이 두 해녀만 전복을 찾아 나선 것도 그런 까닭이다. 수심 20m. 밑바닥까지 들어오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린다. 깊은 바다에서 감태가 훨씬 웃자라 있다. 전복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허리에 차고 있던 비창으로 떼어낸다. 이번 것은 의외로 쉽게 떨어졌다. 전복은 떼내기가 쉽지 않다. 바위에 온몸을 밀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곤 한다. 전복은 바위에서 떼어지지 않고 숨은 차오는 바람에 바위째 들고 솟구치다가 혼이 다 나갔다는 해녀의 얘기도 전해진다. 전복은 모든 해녀들에게 단연 가장 반가운 대상이다. 모든 해산물 가운데서 최고로 쳐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서는 보다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 해녀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수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전복을 우선 캐기 때문이다. 깊은 바다에서는 실제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잠수 시간과 솟구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솟구치는 시간까지 오차 없이 계산하면서 물밑에 머물러야 한다. 그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기게 되면 수면으로 나가기 전에 그만 숨이 다해버릴 수 있는 일이다. 애써 전복을 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추술 시간은 없다. 30여 년의 잠수 경험이 만들어낸 호흡의 시계가 지금 당장 솟구치라고 명령한 것이다. 삶이란 종종 소중한 것을 버리고 떠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가장 능력이 뛰어난 해녀는 그 어떤 경우라도 무리로 솟구쳐야 할 때를 가차없이 지키는 해녀라고 할 수 있다. 태확에 의지해서 숨을 돌린 것도 잠깐 곧바로 그 자리로 자맥질했다. 하지만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그 전복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사이에 저 스스로 움직여버렸거나 아니면은 눈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복은 최근에 더욱 드물어졌다. 한 개도 못 캐는 날도 있다. 손바닥만한 5개 정도만 캐도 하루 벌이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다 잡은 전복을 놓쳐버린 것이다. 솟구치면서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허탕이었다. 정매옥 씨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날 끝내 그 전복은 찾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할 때는 흰 거죠. 들이마시고 그냥 내쉬고 예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깊이 할 수 있는 해녀 작업이 끝나고 난 뒤 30명의 해녀를 대상으로 폐 기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의 목표는 해녀들의 특별한 잠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추정해보려는 데 있다. 개개인의 측정 결과는 곧바로 산출돼 나왔다. 이 수치들은 해녀 한 명의 최대 호흡 능력과 속도 등으로 같은 나이의 정상적인 일반인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폐 기능을 알아보는데 가장 높은 지표가 되는 것이다. 어디 멈추지 말고 다 내셔보세요. 해녀는 누구인가? 바닷속을 별다른 장비도 없이 누벼 다니는 이들은 애초에 그렇게 조건지어진 존재들인가? 이 같은 의문에 폐기능 측정 결과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폐기능이라는 것이 그 숨쉬는 기능을 얘기할 텐데 통상적인 그 우리가 대지에서 하는 것보다 이 잠수 능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오늘 이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 볼 때 그 보통 정상인들보다 한 20% 이상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나 체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후천적인 그 직업에 의한 습득된 그리고 또 훈련에 의해서 그 다다라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 제주의료원에선 해녀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했다. 해녀에 대한 복지 대책의 일환이었다. 모른 데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걔도 물에 들어가면 걔는 우리끼리 항상 그 물기운으로 작업을 한대 그게 물질을 한대. 팔이나 다리나 어디 부러지지 않으면은 상처나지 않으면 이렇게 상처나지 않으면은 바다에 가면은 그 물 힘이 다 그 저절로 우러나기가 돼. 평소에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이날 병원을 찾은 40, 60대의 상군 해녀 6명은 모두 바다를 병원 삼아 살고 있다고 한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러세요? 아니면 평소에도 좀 지금도 들렁거리는 편이고 예. 지금도 들렁거리고 좀 하지만 정밀한 진찰과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만성 두통과 신경통, 위장병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깊은 물속에서 작업하는 데 따르는 수압과 자주 식사를 거르게 되는 작업 조건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수중 작업은 무엇보다도 귀의 건강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 2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해녀들의 청력 검사 결과에는 한결같이 4,000 헤르츠에서부터 급격한 하강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상의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중 작업이 나이에 상관없이 해녀들을 난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시경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외골증, 고막 천공, 만성 중이염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중 60대 한 해녀는 그동안 병원 한 번 찾지 않은 채 잠수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어김없이 제주 바다에는 해녀들이 나와 있다. 수세기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노동의 하루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36인 김윤숙 씨, 13년째 태왁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의 해녀는 70년에만 해도 15,000명을 헤아렸었다. 지금은 5,500여 명으로 20년 새에 3분의 1로 줄었다. 그나마 70대 이상이 200여 명인데 비해서 40대 미만은 40명이 채 안 되고 있다. 신양리 해녀 100여 명 가운데서 가장 막내인 윤숙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수없이 자맥질해온 이 바닷속. 다른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윤숙 씨에게는 육지의 밭보다 더 익숙한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윤숙 씨에게서 이 터전을 물려받을 후배는 아직까지 없다. 어쩌면 윤숙 씨가 이 바다의 마지막 해녀가 될지도 모른다.